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고속도로. 여름 휴가 떠나기 위해 지나는 길목. 거기서 멀지 않은 숲속에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만나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존재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이제 생강나무를 보면서 이제 봄이 온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철쭉하고 진달래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철쭉이 피게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금계구,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국화류, 겨울에는 이제 새하얀 눈. 오솔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숲에 둘러싸인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고 싶은 자연인을 꿈꾸는 집이랍니다. 이 집에 도시의 남자 우리의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입체적이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고 또 이 숲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깊숙하게 현관에 들어가는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2층에 테라스며 1층에 그늘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집의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동화 속에서 나온 눈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텃밭을 직접 이렇게 다 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와, 근데 꽤 큰데요? 지금 길이가? 손님을 가장 먼저 맞는 직사각형 모양의 기다란 텃밭. 저희 지형상 좀 어찌 하다 보니까 좀 네. 모든 게 길게 됐어요. 숲속 끝 나무들이 남겨놓은 작은 땅에 자리한 덕분에 집도 텃밭도 모두 길쭉한 직사각형이랍니다. 땅을 찾아 직접 집을 설계하고 완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일단은 땅을 보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6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 이제 그 준공 받고 뭐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 집이 이제 그냥 일반 주택이 아니라 근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허가 받고 하는데 또 1년 걸리고, 또 인테리어 하는데 또 1년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자연의 집을 지으면서 부부가 꼭 실현하고 싶었던 공간이 바로 이 수영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원한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지하수를 받는 이거를 네네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또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수영장 사이즈가 길이는 대략 10m 10m. 정도. 네. 폭은 한 2m 정도 되고 수심은 1,500. 1.5m. 10 곱하기 2는 20제곱미터. 소장님이 수영장 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법에서는 67제곱미터 즉 20평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호화주택이 돼서 이 세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집에 가족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 때에는 크기를 잘 살펴야겠네요. 그리고 수영장을 만들 계획이라면은 꾸준한 관리와 청소도 각오해야 한답니다. 낙엽도 떨어지고 부지런하게 좀 청소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갈 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또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7m 2층 높이의 거실 안으로 초록빛 자연이 쏟아집니다. 네, 세트장이 아니고 집 맞습니다. 일단은 좀 되게 안락해요. 외부에서의 느낌은 막 모던하고 탁탁한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굉장히 안락한 느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창으로 쫙 삥 둘러싸여 있고 또 저쪽 뒤에도 초록이 있어서 온 지금 사방에 쫙 초록이 이 집을 뺑 둘러싸고 있어서 원래는 전면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또 후면과 측면에도
창문이 놓여져 있고요. 숲을 향하는 벽은 전면창을 배치했습니다. 벽과 프레임을 활용해 풍경을 지루하지 않게 했고요. 집 안에는 자연으로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양쪽 끝에 문을 만들었답니다. 집이 저희가 이제 지형적으로 굉장히 좀 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기를 나가려면은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동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문도 하고 이제 훨씬 더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진 문이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부부는 땅값 비싼 도시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것들을 자연에서 실현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원했던 것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주방을 만드는 것이었죠. 집 안에 있는 2개의 주방 말고도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나타나는 야외 주방까지. 이 집 1층에는 모두 3개의 주방이 있답니다. 심지어 이 3개의 주방을 모두 아내가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집 하나에 화장실 2개는 봤어도 주방이 3개인 경우는 흔치 않죠?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는 아내에게는 꿈 같은 집이었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이제 그 쿠킹 클래스를 좀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메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해서 명확하게 좀 스타일링이 좀 구분되는 주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결론은 제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3개의 주방은 각각 특징과 포인트가 다릅니다. 야외 주방에는 밖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화덕을 설치했답니다. 유럽 시골 분위기가 나는 시골 주방. 시골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천장에 나무로 석가래를 만들었습니다. 짙은 초록색이 자연을 닮은 이 주방에는 시선이 닿는 곳에 중정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나이 들고 노후가 제가 좀 같이 집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렇게 설계를 시작해서 집을 짓게 되었는데 저와 이제 그 남편이 서로 가지고 이제 싶어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져가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주방이 아내의 공간이라면 여기는 남편의 공간인 서재입니다. 10%도 안 되는 남편분의 공간인 거예요? 네, 유일한? 맞습니다. 여기는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랄까요? 노출 콘크리트가 있고 나무가 좀 많이 쓰여졌고 이제 이게 노출 콘크리트로만 가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차갑게, 느낌이 네네네. 있어서 이 벽면은 이제 티크로 이제 마감을 해서 네네네. 보통 보면 이제 일자로 가는 거를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좀 약간 좀 재미를 좀 주었고요. 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서재에서는 남편의 취향이 드러납니다. 나무로 장식한 천장의 조명과 TV장, 나무의자, 그리고 벽난로까지 모두 목공예가 취미인 남편의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지하 1층을 남편을 위한 목공실로 만들었습니다. 오, 취미 공간이 아닌 전문 목공소 같네요. 온전히 남편의 공간인 목공실에서는 온갖 다양한 목재부터 나무를 재단하고 다듬는 도구들이 가득합니다. 이 나무도
집안 어딘가에 쓰이겠지요? 부부의 개성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일단 벽과 문이 일체 없고요. 다 어쨌든 이 기둥 두 개로 이 켜를 나누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자의 성격이 명확하고 다르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구획된 전시 공간처럼 A 전시실, B 전시실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무르르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이 집의 제일 인상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풀린. 산에 갈까? 자, 가자. 산책은 늘 반려견 폴린이가 앞장선답니다. 자연 가까이에 살면서 좋은 점은 숲을 나만의 정원으로 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숲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하루 1시간 반려견과 함께 숲속길을 걷는 아내. 숲 가까이에 집을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옳지. 자, 라스트. 옳지. 가자. 작년에 좀 몸이 크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12지장을 잘라내고 또 췌장하고 잘라내서 복강경 6개 이렇게 들어와서 큰 수술을 해서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루에 꼭 1시간 이상 걸어야지 이제 된다고 해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생활이 된 거예요. 자, 풀린 가자. 이제 덥지? 사실 이 숲은 부부의 2번째 터전입니다. 부부가 7년을 살았던 터전을 떠나 절대로 개발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숲으로 온 이유가 있는데요. 옆에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이 그 땅을 사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집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주말에도 계속 공사하고 뭐 포크레인에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산속에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이 집에서 3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러면 네, 저희 네. 주거 공간으로 2층에는 부부의 가족의 공간이 있습니다. 인공 조명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그리고 창밖의 숲이 어우러져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 오니까 네, 1층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쵸. 좀 아늑한 느낌도 있고. 예. 네. 또 이렇게 공간감도 내려다 보이는 것도 있고, 창문도 저렇게 측창으로 이렇게 쫙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빛도 있고. 가족 공간인 2층 한쪽에는 부부만의 공간인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딸아이의 침실을 마련했죠. 딸아이 방 옆은 부부의 휴식 공간이랍니다. 자연을 향하는 벽에 전면창을 만들어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차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차 한 잔 놓고 매일 새로운 풍경을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치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관의 모니터 같아요. 이게 저 멀리에 저 산이 그냥 그대로 스크린에서 막 움직이는 지금 장면이고, 이게 뭐 천둥 치면 천둥 치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그죠? 또 햇살 가득한 날, 햇살 가득한 날대로 굉장히 변화무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풍경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변하는 풍경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미 7년 넘게 다른 자연에서 거주하셨고, 또 이쪽으로 오시는 데 따른 준비가 철저하게 잘 돼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수업한 것을 바탕으로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게 이분들만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배인 것 같아요. 그냥 울타리 안에 집 이곳이 아니라 안팎을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그거에 대한 동선부터 시작해서 공간의 위치 매김, 창문의 어떤 배치가 하나하나가 다 저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공존하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잣나무 숲과
숲속 정원이 어우러져 풍경을 만드는 집. 집 한쪽의 텃밭과 온실이 자연 속 삶을 완성합니다. 온실은 제철 채소를 기르거나 텃밭에 심을 씨앗의 싹을 틔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아내가 꼭 가지고 싶어 했었던 공간이죠. 채소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아내는 실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사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이 좀 실패를 했어요. 어느 애가 비를 맞아도 가장 튼튼하게 자라는지, 올해는 좀 다양한 종들 사실 좀 실험을 하면서 지금 심고 있는 거거든요. 농사도 약간 좀 과학과 실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텃밭에서는 토마토부터 오이, 호박, 블루베리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텃밭 옆에는 건축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텃밭 바로 옆에 벽돌로 수도가를 만들었네요. 텃밭에서 막 따 흙이 묻은 채소를 집안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어머 좋겠다. 이렇게 재배한 채소는 가족들의 건강한 식사, 또 특별한 간식으로 변신하겠죠. 오렌지를 레몬에 오렌지 주스를 넣어주고, 약간 하나는 아래, 하나는 이렇게 위, 지그재그 올려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로 이렇게 포인트. 민트도 저는 이렇게 이파리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길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내추럴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산을 좀 부어주실 거예요. 햇볕이 뜨거운 여름, 오늘 하루는 여름 휴가로 정했습니다. 수영장에 발 담그고 보내는 시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네요. 내일을 맞기 위해 오늘을 기록합니다.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됩니다. 이 산새의 그 소리, 그리고 이 산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에 나뭇결이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명상 아닌 명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자연 속에서 제가 잘 어울리면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돼요. 즐겨야죠. 이거 다 저희가 만든 일인데 이거 즐기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 좀 멋진 이렇게 농부 아닌 농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